네, 이끌리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4년 12월 24일입니다. 네, 몇 가지 뉴스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VOA 채널에 대해서 알고 계실 겁니다. 네, 여기 인터뷰에서 몇 가지 질문을 좀 뽑아서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VOA는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의 약자입니다. 미 국무부에서 지원받아서 운영되는 채널인데요. 이 VOA 한국어 유튜브 채널에서 그런 인터뷰들을 시청을 해보시면 이 국제 정세를 보시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한국에 계신 분들이 많이 보셨으면 좋겠다 해서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인터뷰를 좀 요약을 하자면 한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고 선택의 자유가 있다. 선택은 국민들이 하는 것이고 미군은 한번 철수를 하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는데요. VOA 조은정 기자님의 진행으로 인터뷰가 진행이 됐습니다. 네, 미 국무부는 미한 동맹이 대통령 간의 동맹이 아니라 정부와 국민 간의 동맹이라면서 양국 동맹은 계엄 선포나 대통령 탄핵 사태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강조했는데요.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미한 동맹과 일본과의 협력, 대중, 대북 압박에 철저히 공조해왔다는 점에서 미국으로선 속내가 복잡하지 않을까요? 사실 미국의 속내는 최근 상황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는 게 아닐까요? 현 한국의 탄핵 국면의 이런 상황에 대한 질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리처드 롤린스 전 국방부 아시아태평양 안보부 차관님이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책 결정자들 뿐만 아니라 차기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결정자들도 향후 두 시기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봅니다. 즉각적으로는 몇 달 동안 지속될 혼란의 시기입니다. 야당이 현 정부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최대한 방해하려고 작정한 것 같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동맹으로서 최선을 다해 관리해야 할 즉각적인 혼란의 시기를 겪게 될 겁니다. 그 이후엔 분명히 진보 정부가 들어설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저는 동의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초기 2-3달 혹은 넉 달 동안의 혼란 속에서 미한 관계를 최대한 잘 유지하기 위해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또 이 과도기에 한덕수 과도 정부가 안정을 유지할 수 있기를 바라야죠. 그런 다음 진보적인 새 정부가 들어섰을 때 우리가 그 관계를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문제입니다. 이 또한 미국의 큰 과제가 될 겁니다. 네, 그 다음 질문에는 야당은 한덕수 총리도 탄핵하겠다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한덕수 권한대행 정부의 강력한 지지를 표명하고 있는데요. 미국의 이런 강력한 지지 표명이 야당의 다음 행보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시나요? 에 대한 답변이 또 있습니다. 롤리스 전 부차관님의 답변이고요.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미국이 보기에 야당의 움직임은 전적으로 자기 이익만을 위하고 탄핵 절차를 가능한 한 서둘러서 시간을 단축하려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이재명 측에서는 혼란이 일상이 돼야죠. 그래서 그들은 한국에서 전체 과정을 방해하고 미국이 한국과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을 탄핵하려는 것은 파국을 초래하는 행위입니다. 맞는 말이죠. 네, 오늘 오전에도 지금 박찬대가 한덕수 권한대행을 탄핵하겠다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네, 그 다음 질문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동맹을 중시한다는 점을 미국에 각인시키기 위해 이미지를 새롭게 만들려고 하는데요. 이재명 대표는 최근 몇 주간 그와 비슷한 맥락의 발언을 했습니다. 지난 8월에 방송에 출연하셔서 진보 정당이 동맹에 실제로 헌신하고 있다는 징후를 보지 못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좀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이 롤리스 전 부차관님은 난 여전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난 여전히 진보 정당은 북한과 관련한 진보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동맹이나 동맹 체제의 대부분을 희생할 용의가 있다고 봅니다. 현재 이재명 팀은 트럼프 행정부에 접근해서 자신들이 변했다는 점을 설득하며 최선의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아시다시피 이재명 진영은 지난 6개월에서 8개월간 주한미군에 대해 점령군이란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말에 대단히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진정한 의도는 점령군 사고방식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것은 많은 한국인들의 반일 감정에 의지하는 거죠. 우리는 이걸 단기적으로 또 장기적으로 매우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합니다. 트럼프 행정부에도 관리하기 어려운 일이 될 겁니다.
네. 이재명이 미군에 대해서 점령군이라고 표현하고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점령군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진 않지만 여전히 그 머릿속에는 점령군이라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말이죠. 네. 그 다음 질문으로 미국은 한국에서 전략적 모호성이 부활할 가능성을 예상하고 있을까요? 그럴 경우 미국은 한국과의 관계는 긴장 관계로 일본과는 더 강화된 관계로 재설정할까요? 문재인 시절처럼요? 라고 제 질문을 했는데 이 룰리스 전 부차관님은 한국은 주권 국가로 나라의 미래에 대해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 상황을 한국이 새 정부를 통해 자국 의도를 미국에 전달하고 미국은 이에 반응하는 구조로 보고 있습니다. 아마도 트럼프 행정부는 그 거래적 성격 때문에 한국 정부에 몇 가지 요구사항을 제시할 겁니다. 오웬런 박사가 주한미군 주둔비 증액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만 국방비를 GDP 대비 3%나 3.5%, 심지어 5%까지 늘리는 겁니다. 그런 일이 발생하면 갈등 요인이 돼 미국과의 관계를 조기에 분열시킬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매우 진보적인 정부와의 관계를 매우 신중히 관리해야 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고 또 오웬런 선임연구원의 답변들도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좀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답변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한국전쟁 이후 우리가 남아있었던 이유는 미국과 한국이 함께 강력한 방어를 구축해 또 다른 전쟁을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그건 75년간 성공적이었습니다. 도박을 하는 건 실수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비록 한국이 세계 5대 군사 강국 중 하나로 북한보다 훨씬 우수한 재래식 전력을 가졌지만 핵무기를 가진 거는 김정은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철수한다면 더 이상 개입할 의무도 없게 됩니다. 이 경우 김정은은 핵 위협이나 벼랑 끝 전술로 한국의 일종의 양보를 강요할 수 있습니다. 그때 한국은 완전히 홀로 남게 된다는 겁니다. 언젠가 한국이 자체 핵무기를 가질 수도 있겠죠. 저는 그걸 선호하진 않습니다. 다만 이해할 순 있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그럴 일은 없을 것입니다. 제가 한국의 친구들에게 권고하고 싶은 점은 만약 한국이 우리에게 떠나라고 하면 우리는 떠나고 우리가 군대를 철수하면 다시 돌아오지 않을 거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도박을 할 수 없습니다. 위기가 발생하고 나서 미국의 마음을 돌리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죠. 라는 답변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이재명 정부를 대비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가정을 할 수도 있는데 미국 입장에서는 그거를 원하지 않고 있는 거죠. 네, 근데 사실은 미국보다 한국에서 더 원하지 않습니다. 한국 국민들이. 왜냐하면 이재명의 그동안 스탠스를 보면 이 친북적인 싱하이밍 대사에게 CC라고 발언을 하거나 양안 관계에 대해서 왜 대만의 일에 개입을 하냐. 그냥 중국에서 CC하면 끝이다. 이런 식의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또 미군을 점령군이라 표현하고 또 얼마 전에 대북송금 이화영 징역을 선고를 받았죠. 거기에 주범은 이재명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게다가 이제 미군을 철수해야 한다 하는 발언도 이미 했었던 적이 있는 사람입니다. 네. 만약에 이재명이 그 다음에 정권에 들어서게 된다 하면 미군을 철수하게 된다라는 그런 가정이 현실화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미국과 한국이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네. 거기에 대한 극단적인 가정들을 계속해서 이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한국 국민들이 그거는 선택을 하는 거다. 한국은 자유민주 국가이고 주권이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결정을 하는 것이고 국민들이 미군 철수를 원하면 미군은 떠날 것이다. 하지만 두 번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정말 강한 메시지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는데 그냥 단순히 저희가 대통령 한 명을 지키자고 이렇게 반대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정말 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앞날을 위해서 저희가 탄핵 반대를 외치고 있는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을 했던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점점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끝까지 우리 애국 시민 여러분들께서 대통령을 지지해주고 힘을 실어주고 저의 범죄자 자범 이재명이 대통령을 꿈도 꿀 수 없도록 네, 애국 시민 여러분들께서 노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 같이 똘똘 뭉쳐서 난국을 헤쳐나갔으면 좋겠고 이 VOA
이를 왜 소개시켜드리냐면 조중동에서 계속해서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중동 저혈독 운동까지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지금 국제 정세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봐야지 우리 한국이 어떻게 앞으로 입장을 표명을 해야 되나, 한국이 어떻게 나아가야 되나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제가 VOA 그 채널을 좀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권유를 드리는 거고, 뭐 CNN이나 뉴욕타임즈 이런 것도 너무 작용화되어 있어요. 미국 내에서도 작용화되어 있는 뉴스들이기 때문에 조중동에서 자꾸 외신이랍시고 그런 것들 가져다 인용을 하고, 또 검은머리 외국인, 한국인들이 외국 이름으로 쓴 외신을 가져다가 이게 외신이라고 또 우기고 있어요. 이 도대체 뭐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하죠. 네, 정확하게 지금 미국에서 공무원을 지냈던 사람들, 그리고 현재 트럼프 행정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인터뷰를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VOA가 아니더라도 지금 그 트럼프 행정부에 들어서는 그런 사람들의 메시지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걸 많이 봐주시고 공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